자, 시험 보면 어떻게 돼? 이거 뜯어나는 거. 잠시만요. 너무 더워요. 지금 29도예요. 어떻게 더 늘어났니? 무상의 눈물 들어가요. 아, 소설이 들어가? 네, 그래서 오늘 이거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겠네. 우상의 눈물 하고 이제 풀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상의 눈물. 또 너무 있을 텐데. 어허, 3-3이네. 더 있다고? 원래 5구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5구? 네. 쌤이 5구 얘기했거든요. 아, 여기 있다. 5구 2-3. 두 개. 자, 우선 3-3 우상의 눈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45. 작년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요? 5구. 뭐요? 340은 5구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건 다르네. 자, 우상의 눈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야? 야, 우상의 눈물 왜 이렇게 짧어? 하나, 둘. 아니구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페이지. 오케이. 자, 들어가보자. 우상의 눈물. 자, 먼저 학습 예습인가 뭔가 뭐라고 돼 있어. 한눈에 보기. 여기서부터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학교에서 배웠니? 수업했니? 아니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형우가 서술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형우의 눈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형우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폭력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나와. 폭력이 재수파야, 야수파야? 기표 단주의 나는 재수파, 야수파, 재수파인가요? 아, 재수파구나. 폭력이 재수파와 그 다음에 기표라고 대표되는 겉으로 드러난 폭력. 그러니까 얘가 기표 같은 애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일진인데 형우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피우고 허벅지를 치죠. 돈 뜯어내고 애들한테 삥 뜯어내고 이러는 놈이야. 그리고 형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력, 이게 폭력 1이고 그 다음에 폭력 2가 있습니다. 폭력 2가 있는데 이거는 반장인 형우, 그리고 여기에 담임, 이렇게 또 다른 지능적인 폭력이 나옵니다. 얘네들에 대한 폭력이지. 얘네들에 대한 폭력. 그래서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서 막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에 대한 얘기야.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왜냐? 담임은 형우와 함께 이 재수파와 기표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아주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모습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표의 힘을 빼겠다고 해. 그때부터 기표는 슬슬슬슬 힘을 잃어가. 나중에는 아주 순한 양이 되고 끝내는 겁이 난다. 나는 무서워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 아이와 학교 전체에 얘가 너무너무 찌질하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돈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원래 폭력적이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찌질해. 집에 갔더니 매일 1년 365일 라면 몇 끼 못 먹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돈이 없어가지고 술집에 나가려고 해. 이 정도로 가난한 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해. 야, 기표가 너희들 돈을 좀 뺏으려고 하더라도 야, 이해해. 불쌍하고 찌질한 새끼가 너 돈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돈 내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돈 내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민이 정이 들어가요. 거꾸로. 무슨 소린지 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서워서 돈을 뺏겼다면 지금은 불쌍해서 자, 여기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존심 상해. 그렇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학교에 여기 기자가 있는 거야. 부모 중에서 얘네 반에 부모 중에 기자가 있어. 그래서 돈을 뺏긴 걸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반 아이들이 합심해서 기표에게 돈을 모아서 주는 걸로 포장을 해버려.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 기표한테. 기표는 거짓말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고맙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잖아.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 애들 뺏어가지고 돈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다 이미 짜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감독까지 찾아와. 너희 반의 얘기를 영화로 찍겠다. 그러니까 기표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무게감으로 자기를 짓누르는 거야. 나중엔 집을 나가버려. 그러자 담임이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온단 말이야. 담임이 기표 부모가 찾아와. 그래서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좀 이래야 되잖아. 짜증나게 이 새끼는 또 영화 감독 온 데는 또 어딜 또 도망가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임이. 그래서 폭력을 과연 또 다른 폭력으로 만든 것이 정당하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보자. 갈래 단편소설이고 성장소설이야. 그리고 현실 고반적이고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1970년대 말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다.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거 미술 쳐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 다음에 주제 진실 호의를 가장한 치밀한 위선의 무서움. 이게 누구의 무서움이야? 담임과 그 다음에 형의 무서움이지. 극적 제시와 분석적 제시 방법을 통해. 자, 봐봐. 극적 제시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 극적 제시 방법은 보여주기입니다. 대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적 제시는 서술자가 다 까는 거야. 서술자가 설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놀부는 심술쟁이다. 그러면 이건 분석적 제시야. 네. 그리고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야. 직접 제시가 되는 거지. 근데 놀부는 애변년 배차되고 똥 싸는 놈 까문 개고 놀부를 흥부를 못 살게 구는 놈이다. 이러면 이거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극적 제시야. 그 다음에 인물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기표의 변화 과정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위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나는 기표를 비롯한 제수파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다. 1인칭 시점이었어. 전적 작가 시점인 줄 기억했는데 나 동그라미 쳐봐. 1인칭 시점이라는 거지. 형우가 반장으로 임명된 뒤에 반장과 담임은 기표에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형우가 기표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폭행이냐면 야, 우리가 기표를 도와주자 라고 해가지고 반에서 공부를 못한 기표에게 정답지를 돌려줘. 근데 자존심이 상하잖아. 기표 입장에서 내가 저런 찌질한 새끼들한테 도움이나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쩍 들어. 선생님! 지금 여기에 정답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자기는 아무거나 찍고 나가버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형우를 데리고 가가지고 뒤에서 린치를 가해. 그래서 3주의 병원 치료를 받게 해. 그 다음에 형우가 기표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끝까지 가해자를 밝히지 않았다. 담임과 형우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 기표는 가난한 집 효자로, 제수파는 의리의 사나이로 미화되지만 기표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 기표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어 이르는 시점에서 기표는 그동안의 일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가출해버린다. 자, 등장인물의 특징. 자, 기표. 아무도 저항 못하는 신화적인 존재다. 담임과 형우의 합법적인 압박에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을 친다. 형우. 리더십이 있지만 반 아이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기표에게 기죽지 않고 대응을 하여 그를 좌절시키는 용의주도함을 지니고 있다. 나 형우의 리더십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모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혐오한다. 기표가 영원히 신화를 남기를 기대한다. 담임 학급 관리에 능숙하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선적이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 권력에 따른 기표의 변화. 그래서 신화적 존재에서 동정을 받아 마땅한 벌레가 된다. 자, 여기 가운데 기표의 사정을 들추어냄으로써, 그러니까 약점인 거지 기표의. 근데 진짜로 가난해요? 실제로. 맞아. 기표의 시점을 들추어냄으로써 그동안 그의 폭력적인 행동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 기인한 것이며 그 역시 동정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 기표는 신문기사 미담의 주인공이 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가난한 학생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린다. 자, 근데 얘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뜨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진이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고 일진이니까 돈 뽑는 거지.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나는 임시반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최기표 세모치고, 제수파 세모치고, 제수파에게 린치를 당한다. 얼마 후에 가정방문을 담임선생님은 내각에서 반장을 맡아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친한 친구인 형우를 추천한다. 그 반장이 된 형우는 시험날 모범생들을 짜고 기표에게 답을 가르쳐주려고 한다. 원치 않는 도움에 기분이 나빠진 기표는 제수파들을 불러 형우를 때린다. 하지만 형우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기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대의 사도를 부각시킨다. 한편 형우와 담임선생님들은 봉의의 돈이 없이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리고 모금운동을 벌인다. 이 이야기는 곧 미화되어 신문에 실리게 되고 영화로까지 제작될 상황에 이른다. 반장과 담임선생님의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결국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짤막한 편지를 남기고 도망을 친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소설의 끝부분이다. 왜? 이 부분이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 형우는, 자, 형우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동그라미 치자. 우리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이 되어버렸다. 왜냐? 아까도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끝까지 누가 때렸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야. 다 알아. 기표가 때린 걸 다 알지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기표도, 형우도 마찬가지고. 예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여세는 보통이 아니었다. 3학년에게도 1학년 학급생들에게도 2학년 13반 김용우가 입에 올랐다. 전치 2주의 상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자, 요 밑줄 쳐봐. 기표가 그 사건 다음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요건 뭘 의미하는 거냐? 기표가 형우를 폭행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제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려가지 않았다.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동네를 연 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 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추기부군은 그동안 피치 못할 가정 사정으로 결석을 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 항상 빳빳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표의 고개가 약간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밑줄 쳐봐. 기표의 고개가 약간 숙여지는가 싶어졌다. 왜? 앞에도 나왔잖아. 담임에게
자신의 약점이 다친 거지. 잡힌 거지. 그 약점이 뭐야? 가난. 아, 담임이 그 기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가난한 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상한 조짐이었다.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가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휴 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왜 형이라고 부르냐면 얘가 이름 꿇었어. 그래서 재수파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종교사 뒷담을 넘어서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먹는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제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거 노룩이다. 노룩.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투명스럽게 뱉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음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명호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형우를 아끼고 의리로서 지켜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나무르게 애써온 그 숨은 이야기가 슬슬 펼쳐지더라는 것이었다. 교정에 모여선 아이들도 입에서 입에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자, 요 밑줄 쳐봐.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서 지켜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풀려지더라는 것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우와 담임의 뭐라 그럴까? 이중성? 그 다음에 교정에 모여선 아이들도 입에 입을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율을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 남의 눈을 생각해서 못 물어본 걸 하굣길에 둘만의 자리에서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봤다. 글쎄 그런 것 같았어. 형우가 틈지 좌우를 돌아보면서 대답을 했다. 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왜? 비밀이니까. 그때 그 일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니?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형우한테 던진 거. 내가 넘겨줍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이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담임선생님은 기표를 구제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은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주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스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왔다. 제스파의 결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지. 기표도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에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미술 쳐봐.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이건 뭐냐? 본심이지. 형우의 본심.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스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을 뺀 뱀이나 다름이 없어. 걔들이 무슨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흑혈귀라고. 자, 너무 졸립다. 좀만 쉬었다 해줄게요. 우리 음료수 하나 먹을까? 내가 살게.
음료수를 자, 음료수 한 잔 하자. 오, 밥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 우리는 자야 되는데.